Hi cookies, it's Kuna time. 방탄소년단이 유튜브 시대의 비틀즈라는 말과 함께 미국 차트를 아주 점령했죠. 최근 스티븐 콜베어 쇼에서 비틀즈를 오마주하는 무대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스티븐 콜베어 쇼 같은 경우는 레인나잇 쇼인데요. 레인나잇 쇼가 뭐냐 하면 미국의 국민 예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민 MC가 진행하는 국민 예능 뭐가 있죠?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무한도전 같은 게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지금 레인나잇 쇼의 유명한 MC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코난 오브라이언 그리고 엘렌 드제너러스. 저는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스티븐 콜베어 쇼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멘트를 하나 들었어요. 바로 진행자인 스티븐 콜베어가 방탄소년단을 소개하면서 My personal close friend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Please welcome my close personal friends, BTS.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방탄소년단이 워낙 바쁘고 이 스티브랑 같이 나가서 뭐 커피 마신다든지 볼링을 치러 간다든지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마디로 스티브의 팬심과 호감을 표현한 거죠.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었어요. 이 무대 같은 경우에는 비틀즈의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만들었던 에드 설리번 쇼를 오마주한 건데요. 굉장히 비슷하게 오마주를 해서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빵 터지는 포인트가 좀 있었거든요. I touch you, I feel happy. I can't hide, I can't hide.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방탄소년단은 미국에서 자주 비틀즈와 비교가 되어 왔습니다. 방탄소년단 측에서는 왜 우리가 비틀즈랑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굉장히 영광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죠. 그런데 미국에서 보면은 방탄소년단을 봤을 때 이거는 완전 비틀즈인데?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인 입장에서는 미국 사회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는데 고정관념들을 완전 파괴하는 것들이었거든요. 우리도 외국에 가거나 외국인들이 오면은 어떻게 저런 걸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의 정서에 없는 것들을 파괴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편견이 바뀔 때, 고정관념이 파괴될 때 그 순간이요. 미국인들이 방탄소년단과 비틀즈를 보면서 받은 충격,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게요. 비틀즈는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한 뮤지션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음악성과 대중성, 두 가지 양면적 인기 모두에서인데요. 비틀즈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은 인기곡이었을 뿐 아니라 장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작품성 있는 곡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동시대 젊은이들의 정서를 대변했죠. 60년대는 히피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베트남전 발발, 존 F 케네디 암송 등으로 굉장히 우울한 정서가 사회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평화를 사랑하고 자연으로 회귀하자는 히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히피 정신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 비틀즈였습니다. 비틀즈의 음악은 철학과 본질에 대해서 탐미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평화와 사랑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 이들의 노래 All You Need Is Love나 Across the Universe 이런 노래들에는 평화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죠. 정말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방탄소년단은 어떨까요? 저는 이 부분이 방탄소년단이 타 아이돌과 다르게 미국에서 위치를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외국 아미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여기서 되게 놀라웠던 게 언어는 다르지만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듣고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희망을 얻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고 아마도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제2외국어로도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을 겁니다. 전혀 다른 가사로 된 전혀 다른 노래에서 한국인이 느끼는 것과 같은 어떤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느낀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방탄소년단은 그룹명 자체가 총알을 막아낸다는 뜻이 있고 이와 같이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및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받는 것을 막아내어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Love Yourself 캠페인과 꿈이 없어도 괜찮고 오늘을 즐기자는 고민보다 고등 불안에 지친 청춘인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또 유니세프와 함께 End Violence 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I'm Kim Namjoon and also RM of BTS. 방탄소년단 하면은 무조건 무대 아닙니까? K-팝이라는 것 자체가 듣는 걸 넘어서서 보는 음악이죠. 듣기만 하는 음악이 아니에요. 눈으로 봤을 때, 귀로 들을 때보다 더 와닿는 그런 음악이죠. 제가 많은 K-팝 팬들한테 물어봤을 때
K-팝을 처음 접한 계기는 유튜브였습니다. So like when I saw FX, I was really intrigued, I guess. Music videos in K-pop are like really different from like Western music videos. And at first I thought I was like, oh, this is kind of weird. But like the more I watched, I really liked it. And like the style was really like confident, I guess, and just like different. They were like proud of who they were. And that just got me into K-pop. And then when I got into choreography, dancing, I saw BTS Dope for the first time. And I was like really amazed. I was like, oh my god. So Dope. Yeah, Oh, Dope, I like the yeah. song. And then Who's your favorite K-pop artist? Who's your favorite artist? That's so hard. Favorite artist has to be ITZY. 난 뭔가 to say Boa. Boa. Wow. And like She's the king. She's the king. standard. By the YouTube, right? Yes. 사실 음원으로서는 한국 음악은 전부터 계속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튜브라는 매체가 음악의 홍보를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만든 겁니다. 그 결과 과거 음원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적인 인기가 지속이 됐죠. 방탄소년단은 현재 월드 스타디움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모든 공연을 매진시켰죠. 그 큰 스타디움들을요. 그런데 이런 스타디움 콘서트를 가장 먼저 했었던 가수가 바로 비틀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비틀즈의 8월 15일 뉴욕 셰이 스타디움에서의 공연은 역사상 최초로 대형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공연이었습니다. 55,600명의 관중으로 세계 기록을 경신하게 됐죠. 현재 전 세계 스타디움 투어를 하고 있는 우리 방탄이들도 만만치가 않죠. 스타디움을 채운다는 것은 관객 동원력뿐만 아니라 2시간 동안 콘서트를 이 큰 무대를 전혀 빈틈없이 채우면서 관객을 흥분하게 만들고 같이 노래하게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좌중을 압도하는 무대 장악력 역시 포함인 거죠. 전 세계 대중음악 역사에 이런 월드 스타디움 투어를 하는 가수 역시 몇 없겠죠? 비틀즈가 활동할 당시의 스타일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미국과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지구 반대편의 한국도 비틀즈 같은 머리 스타일에 옷차림을 한 페피들로 가득했죠. 비틀즈의 스타일은 미국에 정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당시 말론 브란도와 같은 짧은 머리에 마초적 남성성이 가득했던 미국 연예계에 장발을 한 독특한 스타일의 영국 남자 밴드는 정말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스타일이요? 이런 게 방탄 스타일 거짓말 획들과는 달라 매일이 hustle life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K-팝 자체가 완벽한 외모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 완벽한 헤어와 메이크업 그리고 다소 마른 체형 이게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죠. 이 외모에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예쁜 남성 자체가 미국인에게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K-팝이 게이팝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잘생겨서 질투하는 거야. 잘생겨서 시기하는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생겼으니까. 질투가 날만도 하지. 질투 나겠지. 거기다 아이돌의 기본 소양에는 팬들의 마음을 훔치는 뭐가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남자가 핑크색 함부로 못 입고 다닌다고 하죠. 모든 게 궁금해하실 때 미국의 남성 패션 스타일을 미국끼리도 하듯이 화려한 색감과 그리고 화려한 액세서리가 그 포인트죠. 방탄 스타일의 포인트입니다. 비틀즈가 60년대 미국 남성상을 파괴했다면 방탄소년단은 2010년대에 미국의 전혀 다른 남성상을 제시하고 있죠. 비틀즈는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촉매가 된 무대가 바로 1964년 2월 9일 에드 설리번 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대를 방탄소년단이 오마주했죠.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I Wanna Hold Your Hand. 전설이 됐죠. 전설이 됐어. 그리고 이 곡이 바로 비틀즈의 1위 곡이 됐죠. 이 앨범은 미국에서만 500만 장이 판매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This guest can only be described as an international music phenomenon.
They have made Time magazine's most influential list. They're the first Korean act to reach #1 on the Billboard charts, and they just became the first group since the Beatles to earn 3 #1 albums in less than a year. Please welcome my close personal friends, BTS.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요. 오늘은 쿨라랑 안녕.